안녕하세요. 서울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순여라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면이 조금 어둡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빔으로 나오는 화면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위에 조명을 좀 껐거든요. 네, 그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재미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교육과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신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선행 어떻게 시켜야 할까예요.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교육과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내신, 뭐 가장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네, 내신 시험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자, 세 번째는요. 이제 겨울방학 전에 제가 아이들과 2개의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그 강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이 들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요. 이 교육과정을 제가 지금 몇 학교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크게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1학년 때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2학년부터 2학년과 3학년 과정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조금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까요? 어찌 보면 이게 공부할 때는 힘들고요. 나중에 정시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화고입니다. 자, 이제 세화고등학교는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수원수투를 다 배우고요. 2학기 때 미적분, 기하, 확통. 그러니까 이건 뭐 문과과정, 이과과정 선택 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다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3학년 때 뭐 하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네, 결론 딱 하나입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정시 잘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화고는 수시 못지않게 정시도 굉장히 잘 갑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떠냐? 다른 학교는 세화와 차이점이 3학년 때 아무것도 안 배우는 세화를 뺀 나머지 학교들은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학기, 2학기 나눠서 수원수투를 배우고요. 그리고 확률통계나 기하나 미적분이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있습니다. 대부분 미적분은 3학년 때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화여고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교육과정은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긴 한데요. 올 1학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세화여고 이과과정을 진학하는 아이들은 확률통계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률통계나 기하 중에 하나 택을 하기 때문에 문과는 확통, 이과는 기하를 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과과정 아이들은 확률통계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요구했습니다. 저 성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세화여고가 올 1학년부터 이걸 바꿔서요. 실제로 이과과정 아이들도 확률통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기하도 배워야 됩니다. 자, 다른 학교는 그럼 어떠냐면 뭐 여기 지금 상문과 반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기하와 확통을 2학년 때 배우냐 3학년 때 배우냐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적분은 보시면 전부 다 3학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리 학교를 어느 정도 정해 놓으셨다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구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아,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배우는구나. 그래서 선행을 이렇게 시켜줘야지. 자, 그러면 제가요 2학년 3학년 보여드리긴 하지만 사실 3학년은 2학년으로 다 땡겨 오십시오. 수능까지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다면 선행학습은 2학년 2학기 즉 예비고 3 겨울방학 전에 끝나야 합니다. 3학년에 가서 미적분 배우니까 예비고 3 겨울방학에 미적분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뭐 내신은 그럭저럭 따라갈 수 있을지언정 수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세화고에서 약간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땡겨서 가는 이유는 3학년 때는 진도를 나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 선행은 수능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다라면 세화와 마찬가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행진도를 빼십시오.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여름방학은 워낙 짧다 보니까 별로 진도학습을 나갈 과목이 딱 보이지 않아요. 확률통계 아니면 기하 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분과 같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과목은 결국은 겨울방학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올 겨울방학, 내년 겨울방학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빨리 시작하셔야죠. 빨리 시작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는 뭐 충분히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배웠던 걸 우리 아이들은 다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을 하기 위해선 또 어떻게 언제 뭐를 시켜야지 계획을 짜십시오. 겨울방학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막 네 과목 수학 공부하고 이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과목도 뭐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을 아무리 많이 해야 세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 진도를 잘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 겨울 오기 전까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11월, 12월에 혹시 진도학습을 필요로 한다면 그 진도학습에 맞는 학원 빨리 찾으셔서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이번 겨울방학 전까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가장 여유롭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상문 반포요. 그리고 뭐 서울 서초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은 반드시 교육과정과 매칭을 해서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결정하셔라. 자, 두 번째입니다. 내신 대비 이렇게 한다. 자, 내신 대비 이렇게 한다는 결국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신을 잘 보려면 내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죠. 그 실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신 시험은요, 우선 그냥 뭐 개괄적인 얘기입니다. 문항은 20개에서 25개 정도 나온다. 시간은 50분에서 60분 정도 준다. 충분할까요? 턱도 없습니다. 실제로요,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시험 딱 보고 와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로 3분의 2 이상이 선생님 저 마지막 문제 뭔지 몰라요. 본 적 없어요. 왜? 아니 뭐 풀다 보니까 서술형 가기 전에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다 풀고 100점 맞는 아이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공부 방법이 뭔가가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한다고 했는데 그냥 저희가 속칭 말하는 헛짓거리 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60, 80%는 일반 문제집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센입니다. 자, 나머지 부교재 학평기출. 이 부교재라고 하는 건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책자, 뭐 반포나 세화나 뭐 서초 같은 데는 프린트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부교재도 전부 다 학평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는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센으로 해결이 가능한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난이도 있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이 두 가지 종류를 잡을 수만 있다면 내신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분이나 이런 과목들은 이 학평 기출이 수능 기출로 바뀌겠죠. 내신 시험 왜 우리 아이들은 죽어라고 계속 실패만 할까? 자, 물론 여기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처음으로 맞부딪히는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얘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내신에 실패하는 이유, 그냥 제가 볼 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 대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시간 활용이 뭐냐? 이거는 그냥 넉놓고 있다가 막판에 한 2주, 3주 남겨놓고 시험 공부 해보려고 하니 할 양도 너무 많고 못하겠어. 그러면 두 손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완전학습 부족. 우리 아이들은 한 번 본 책을 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잘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수학 문제집에 풀이를 직접 하고 있다라면 아이 스스로 나 이 책을 다시 볼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책이 깨끗합니다. 뭔가 표시는 돼 있겠지만 풀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또 볼 거니까. 근데 수학 문제라고 하는 게 풀이가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내가 푸는 게 아니거든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책이 깨끗합니다. 나중에 가서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요, 깨끗합니다. 그 아이들은 또 볼 거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건 본 문제를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이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요? 시험 당일날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비록 한 달 뒤가 됐건 일주일 뒤가 됐건 지금은 푸는데 시험 당일날 못 풀어요. 저는 그건 안 본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건 시험 당일날 풀려면 지금 푸는 것보다 시험 당일날 풀기 위해선 여러 번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한 번 딱 저장 버튼 누르는 순간 지워지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고 결국 보고 또 보고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너무 어려운 책 보지 마라.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블랙라벨 버리셔라. 우리 아이가 1등급이 아니라면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예전에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수학 성적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라면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블랙라벨 버리셔라. 도움되는 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성적 잘 받으려면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라. 자, 이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남겨놓고 3주 남겨놓고 공부하려고 하면요. 양이 엄청납니다. 볼 시간 없습니다. 또 2주, 3주 남겨놓고 다른 과목 해야 되고 수행평가 해야 되고 수학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일찍 시작은 그럼 언제냐? 아이들 1학년으로 말하면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날 시작해서 언제 끝내느냐? 4월 중순에 끝내라. 그럼 나머지 2주간 뭐 할까? 다른 과목과 함께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그냥 차근차근 복습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3월 2일 공부 시작해서 6주 동안 빡세게 수학 공부해라. 그리고 나머지 2주는 노는 게 아닙니다. 6주간 했던 거를 유지하는 공부를 해라. 수준에 맞지 않는 책 버려라. 어려운 책 버리라는 겁니다. 왜 블랙라벨 버려야 되고 1등급을 버려야 되느냐?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뭐 그냥 그렇고요. 지금 여기 내신 시험의 실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어머님들이 많은 설명회를 다니시지만 처음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어느 학원에서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면 이제 우리 아이 학원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세화고 실제 아이들 시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빨간 문제 하나, 둘, 셋 그리고 8, 11문제 전부 다 학평기출입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좀 있고 어렵겠죠? 나머지 B로 시작합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센입니다. 자, 그러니까 센에 있는 B, C단계의 문제를 다 풀고 그런데 사실 C단계 딸랑 한 문제. B단계입니다. 센은요. B단계만 5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면 됩니다. 세화여고 볼까요? 세화여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7문제. 물론 이건 매년 문항수는 좀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세화여고는 이 부교재 출제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나머지는 뭐 A단계, B단계라고 되어져 있는 건 센입니다. 자, 센과 부교재만으로 얼마든지 시험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블랙라벨 없습니다. 반포고 제가 제일 깝깝한 학교입니다. 사실 반포고는 작년까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8번 문제가 2개 있죠. 10번 문제가 2개 있죠. 여기 보시면 13번 2개죠. 14번 2개죠. 서술형 1번 2개죠. 서술형 3번, 서술형 4번 2개죠. 사실 학평기출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문제는 그닥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란한 것이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 얘. 하나를 풀기 위해서 2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한 문제 속에 개념이 2개 이상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그냥 문제 하나 풀려면 내용 하나만 알면 되는 걸 2개를 알아야 돼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또 비슷한 곳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단원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반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세화여고나 세화고나 다음에 보여드리는 서초 이런 데는요. 공부의 방법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 그런데 반포고 솔직히 대책이 없습니다.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요. 내가 배웠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복합적인 내용을 자기 스스로 꺼내고 해석하고 결합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 내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화여고 부교재 문제 열심히 풀고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 부교재에 있었던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면 틀림없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의 문제겠죠. 얼마나 빨리 푸느냐. 그래서 서술형까지 끝낼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서술형까지 끝내겠느냐? 정답은 센의 완전학습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5개를 50분에 본다 그러면 한 문제당 2분이죠. 자, 그럼 한 문제당 2분에 풀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요, 빠르면 뭐 10초짜리도 있고요, 30초짜리도 있고요, 뭐 길어봐야 1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제 생각에 한 문제 평균 30초에서 1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센을 완전 학습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각 학교에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끝까지 잘 푸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고 버리는 습관은 없어야 되고요. 반복 학습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험 보는 그날 내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강의, 2개의 강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수상하입니다. 자, 수상하는 조금 어렵게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기본적인 문제와 부교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학평기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상하 1등급을 위한 문제풀이 강의는요, 그런 문제들만 풀겠습니다. 학평기출 및 고난도 기출문항을 풉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대신 제가 이 수업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상하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끝나는 거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정도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어찌 보면 자만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표를 정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 야, 너는 이 정도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공부한 것에 너무 안주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겨울방학, 그리고 내년 학기 중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풀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 라는 뭔가 경각심? 내지는 자극?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 수상하 1등급을 위한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요.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일단 많이 생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이외에 대부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수업 전에 문제를 풀고 옵니다. 이건 뭐 뒤에 가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뭐냐? 수원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제목 자체를 제가 실력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보통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진도 나가는 반을 기본 반, 두 번째를 실력, 그리고 마지막을 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선행 진도를 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정도 알아요. 그렇지만 뭐 깊이 있는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내가 선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지고요. 수어는 수능으로 가는 또 첫걸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투랑 연결될 수도 있고 수상하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내신과 수능에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의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역시 문제도 처음에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요. 총 14회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10번 정도는 이렇게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나머지 4번 정도는 아이들과 함께 고난이도 문제풀이에 도전을 해볼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너네들이 나중에 내신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또는 수능 시험을 잘 보려면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라는 걸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각인을 시켜주고요.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제시해 볼까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수업을 좀 잘 받기 위해서는요. 꼭 좀 했으면 좋겠는 거, 공부한 지가, 선행한 지가 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할 단어 내용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 물론 선생님이 중간중간 정리해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한번 하고 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반드시 미리 풀어보고 온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복습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수업에 관한 내용 아이들이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거 하고 거기에 부교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교재는 제가 아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냐에 따라서 부교재는 실제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원과 수상하 모두 입반 테스트를 합니다. 대신 수상하의 입반 테스트 문제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렵게만 내?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25개의 시험 문제인데요. 그 문제 중에 그냥 제 생각에 15개에서 20개 사이만 맞춰도 그 아이들은 그냥 제가 볼 때 95% 이상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입반 테스트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수업의 난이도를 조금 조절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나 1등급 받으려면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면 돼. 그리고 이게 바로 실제 내신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거고 난이도 있는 문제야 라는 걸 아이들이 좀 느끼고 그리고 겨울방학부터 또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겨울방학 전까지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현장에서 직접 뵙고 또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